평소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2년 반 동안이나 꿈에 등장했던 개 26마리. 이 애니메이션 장면 처음에 막 개들이 막 싸나운 개들. 네, 늑대 같은 개들이 막 도시를 막 활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주인공의 친구가 꿨던 꿈. 네,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이 장면이나 인물 있으세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첫 도입부라고 또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그냥 되게 의미 없이 나오는 대사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착해서 어딘지 모르는데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이 주인공이. 그러면서 그 밀대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밤이 새도록 총을 그냥 난사하면서 그 장소를 지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기관차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쏘다가 중간에 물어봐요. 그 대위한테 언제까지 쏘냐. 그냥 그 말 할 시간에 쏘라고.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사를 하니까 그 장교가 그럼 기도하고 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누구한테 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낸들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장에 참여했던 사실 당시 이스라엘 군은 이 감독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 어디에 투입됐는지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총을 막 난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그 전차를 타고 밀대밭에 그냥 총을 막 난사하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영화 전체 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마지막 엔딩이 너무 강렬해서 사소한 장면들 좋은 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괘씸한 것도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봤을 때 완벽하게 좋을 것 같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반대로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단가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환이 될 때 이게 그 사람이 난 기억 안 나는데 찾았어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리로 쭉 주민이 되고 소리가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그게 누가 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다가 이제 실사로 탁 전환이 되면은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의 얼굴이 전면에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실사로 딱 보니까 더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죽은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고 아예 맨 마지막 장면 그 아기의 시체 실사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게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차이도 잘 보여주면서 또 영리하게 전환시킨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영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떼고 영상적으로만 봤을 때도 되게 훌륭한 연출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러브보트인가요? 그 배에서 이제 환상처럼 거대한 나체의 여자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주인 하미크난이 그 여자의 몸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있는 채로 자기가 탔던 그 러브보트를 바라보고 거기가 이제 불에 타고 이런 장면들이 저 영화 애니메이션 초반까지 보면서 이거는 그냥 영화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연출을 위해서도 애니메이션이 꼭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바라보는 그 카미크난의 그 느낌이 정말 내일 아닌 듯이 그 뭔가 엄마의 배 위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이렇게 누워서 저 멀리 바라보는 장면이 사실은 내 동료가 타고 있고 나도 방금까지 타고 있었던 배지만 정말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겠죠. 네.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다른 일을 보듯이 내가 가담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영화 중간에 어떤 한 병사가 그 총을 기타처럼 잡고 노래를 하는 동시에 이제 영화의 뭔가 메인 주제곡 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네.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신나기도 하고 거기서 연출되는 장면들이 물론 폭발 장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리드미컬하게 편집을 해놔서 굉장히 신나는 느낌이 드는데 그 가사를 정확히 읽어보면 오늘은 어디를 그냥 폭격했네라는 가사가 굉장히 반복되는 가사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목적이 결여돼 있어요. 그 가사 내용에 왜 거기를 침공했고 어디를 폭파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사 내용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오늘은 어디를 쐈네, 오늘은 어디를 폭격했네라는 가사가 굉장히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다가도 보면은 되게 섬뜩해지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꿈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꿈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이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자기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들의 숙명이자 운명처럼 꼭 해야 됐던 일을 한 거구나 이거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꿈이 그런 좋은 암시가 됐고 그 꿈을 꾼 사람과 친구가 그 꿈을 서로 좀 잘 받아서 그 실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이어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기억에 남는 꿈이 혹시 있으신지? 약간 꿈이라기보다는 가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이 아닌데 이게 무의식일까요? 약간 좀 낯선 집이나 상황에 가면 가위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완전 지방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올라왔을 때 굉장히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삿짐이 막 약간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이삿짐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동생이 유치원생이었어요, 6살 애기. 그래서 서로 저는 동생의 등을 보고 동생은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새우잠을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눈을 떴는데 뭐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위구나 이러고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저는 제 동생 등밖에 안 보이잖아요. 고개를 못 돌리니까. 근데 성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제 동생 6살인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몸을 움직여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데 그 여자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제 그 방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방이 다 까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워있으면은 이불이 좀 아래로 눈을 깔면 보이잖아요. 이불이 아니라 꺼끌꺼끌한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확 무서워져가지고 막 엄마 이러면서 몸을 부딪혔는데 제가 딱 무섭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그 여자가 이렇게 뒤를 도는 거예요, 고개를. 그랬는데 코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코를 보면은 다른 쪽 눈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없었어요. 근데 코만 이제 보이고 정면은 보기 직전에 이제 딱 깼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동생 방이었는데 동생 방만 가면은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그 여자를 또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위에 계속 눌려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무의식이 있는 건가? 이게 오히려 그 꿈이 트라우마가 좀 됐는 건가 싶어요. 이사가 아니라 꿈이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네. 맞아요. 가끔 저도 생각해보면 이 영화 내용도 그렇고 보통 저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힘든 기억은 사실 이 뇌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약간 희석하거나 편집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꿈이나 이런 무의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럼 과연 우리의 뇌가 하고 싶은 거는 뭘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번 그렇게 남는 것들은 잘 안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냥 제가 꿨던 무서운 꿈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자몽님께서 하신 얘기가 제가 하려는 얘기보다 훨씬 무서워서 제 건 뭔가 잽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드러나 봅시다. 네. 저도 한번 뭔가 남낭 특집이 된 것 같은 갑자기. 저도 이제 처음 가위 눌렸던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사실 그게
보통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요. 보통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엎어져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눌려야 돼. 벌 받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뒷자리였어요. 맨 뒷자리. 근데 이제 보통 옛날 학교는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엄청 큰 쓰레기통이 꼭 있어요. 교실 뒤쪽에. 근데 이제 엎드려서 자니까 그쪽에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 앞에 한 여자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니까 불을 다 켜놓고 다 밝은데 그 여자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파스텔로 칠한 것처럼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 뭐 있나 보다 이러고 계속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다 이렇게 다리까지 덮을 정도로 눈이 안 보이고 엄청 긴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느 순간 내 눈앞으로 이렇게 싹 다가왔어요. 네, 순간적으로 싹 다가왔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얼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웃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 보여? 나 보여? 나 보여?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힘을 줘가지고 빡 일어났어요. 근데 보통 수업 시간인데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 시간에. 그래서 혼나가지고 혼나서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이게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겠지만 가위에 눌리면 무조건 졸려요. 이게 계속 졸려요. 바로 이제 맞아, 잠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졸려요. 졸려가지고 그냥 그때는 또 처음이니까 무서워서 다시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이제 계속 나 보이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자야겠다. 이러고 그냥 무시했거든요. 근데 조금 들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이제 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또 소사치게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쫓겨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뒤로 나가. 그 여자분처럼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 꿈에 등장해. 근데 이걸 지금은 이렇게 오래돼서 굉장히 유쾌하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몇 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인데도 저는 아직도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생생하게 다 보여? 해요. 네. 나 오늘 못 잘 것 같아요. 오늘 머리 긴 분이 계속 되죠? 동일인 아니에요, 혹시? 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그냥 기억에 남는 꿈 얘기 한번 하면 이것도 약간 트라우마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아기 때인데 맥주를 마신 거예요. 맥주를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누려고 하는데 이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았는데 그리고 쉬를 했어요. 근데 팬티를 안 내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다 젖어버린 거죠. 집 화장실에서? 네네. 그래서 다 젖어버린 거죠. 그러고 깼어요. 근데 축축하더라고요. 이유가 이불이 축축해서 애기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주섬주섬 이제 막 속옷을 갈아입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도 자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귀찮은데 그냥 잘까 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꼭 갔다 와요. 저는 그냥 혹시 그냥 불편할까 잘 때 뭐 이렇게 잘 때 좀 숙면을 못 할까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나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에 절대 자기 전에 그런 상태로 불안해서 잘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귀여운 마무리로. 귀엽다. 근데 꿈이 뭔가 하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이 두 분의 꿈은 정말 너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나 보여.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꿈을 그냥 그대로 두면 마치 그 개가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 좀 큰 꿈이죠. 근데 이 꿈을 그냥 두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그 숙명 같은 과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그 귀담아 들을 만한 메시지를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좀 승화를 잘한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꿈 자체가 트라우마가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그 꿈 말고 실제로 나한테 트라우마가 됐던 일, 혹은 좀 우리 역사나 어떤 영화 속에서의 트라우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맞아요. 이게 약간 저도 이 영화에 처음 뭔가 흥미를 갖게 됐던 이유가 이 감독이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이었다는 건 저는 사전에 정보가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영화 소개해주는 페이지에서 처음 접했는데 그 영화 소개해주는 장면에서 처음에 이 개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2014년 이후에 벌어졌던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제 스스로 자주 꿨던 꿈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어디 의자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냥 악몽, 근데 그게 굉장히 답답하게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움직이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작 그 꿈을 접하면 내가 앉아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는 건 굉장히 달라서 그 꿈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뭐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도 그 장면을 처음 접했던 게 뉴스였는데 그거를 뉴스에서 처음 보도할 때, 그 사건을 처음에서 뉴스에서 보도할 때, 그냥 밥 먹으면서 봤어요. 그 사건을. 그리고 그냥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끝났고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커지고, 또 불가피하게 그 장소가 제가 당시에 거기 있었던 장소와 멀지 않은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로 남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걸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 이 죄책감을 해소하고 이럴 만한 뭐 어떤 용기나 이런 여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사실 이 감독은 그걸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뭔가 되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걸 처음 추천하게 됐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세월호 5주기가 얼마 안 남았기도 했고, 제가 하던 일이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 영상을 봐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 2주 동안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영상만 보면 원래 눈물이 나가지고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보게 되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 경찰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유가족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청와대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분들이 막으셨는데, 유족분들이 그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 내 딸이 이렇게 됐고 너네도 인간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서 이제 영상을 하나 트시거든요, 유가족분들이. 그때 이제 경찰이 눈을 이렇게 꾹 감고 있는 장면이 이제 클로즈업으로 나오는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집단의식이나 집단을 원치 않게, 그분이 원치 않았지는 모르겠지만 징집됐을 때 어떤 아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제가 뭔가 어떤 집단의 강제로 뭐 징병이 돼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언론 쪽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세월호 사건이 제가 언론 뭐 종사자는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저한테도 그냥 하나의 국민으로서 또 지망생으로서 굉장히 트라우마로 좀 남아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저쪽 죽전 쪽에 연수원으로 이렇게 강의를 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차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뉴스를 틀어주고 저는 뒤에서 듣는데, 아이들이 뭐 그렇게 잠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그 라디오 앵커가 막 울면서 전원이 구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시
제 11시 강의였기 때문에 11시 직전에 그 방송이 나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잘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게 또 아닌 거고 뉴스가 계속 번복되면서 막 그 혼란했던 그날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저도 덕규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밥 먹으면서 봤다는 그것처럼 저도 그날 그 뉴스를 봤던 저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말 나도 모르게 죄책감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뉴스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도 그때 내가 어디서 그 뉴스를 봤고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전 같습니다. 국민의 약간 트라우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날 차가 밀렸던 지점까지 막 생각이 나면서 저도 네. 뭐 먹는 거 뭐 먹었고 뭐 먹고 어떤 식당에서 뭘 먹고 있었는지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다 나는 네. 그 핸드폰을 보는 제 모습을 제 3자가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상상이 맞아요. 돼요. 이상해요. 참. 단짠단짠이네요. 네. 근데 왜 정말 끝나고 나서 나중에 되게 화가 났어요. 그 구출되지도 않은 거가 왜 구출됐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었는지. 하여튼 그날 하루는 되게 길고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어릴 때 그 광주 그때도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도 막 어른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 부엌 뒷부엌에서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 그걸 어떻게 그 뉴스를 입수를 하셨는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길래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 났어? 너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냐면서 무슨 전쟁이냐고 그러는데 막 그 광주에서 일이 벌어지던 내내 어른들 얼굴이 굳어 있고 그리고 계속 그 뉴스를 누군가가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막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까 저희 팟캐스트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방조자로서의 어떤 죄책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불과 5년 전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고, 사실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이 사실 저는 이제 국민적 정서로 자리매김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불가피하게 그 사건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이질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잊고 싶은 기억? 뭐 조금 완전 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잊고 있었던 기억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영 엉뚱한 얘기 하셔도 돼요. 좀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완벽한 단짠단짠. 저는 뭐 잊고 싶은 기억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사실 나열이 안 될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고 막 돌이키면 이거 그때는 이렇게 막 저는 약간 제 이렇게 기반을 갖고 있는 되게 큰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후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벌이고 나면 끝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랑 말싸움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할 때도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맨날 이게 넘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게 굉장히 짜증나고 막 부끄럽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 후회를 하면서 한번 이걸 되새김질 할 때 뭔가 더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고 나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사는 이 감정과.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후회하는 기억은 너무 창피해서 사실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뭐한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불쑥불쑥 그 기억들이 저한테 딱 찾아오면 저는 그냥 그래요. 머리 아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근데 사실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이 머릿속에 기억이 탁 스치고 가니까 머리 아파. 라는 말을 그냥 습관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 왜 뭐 두통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두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억이 뭔데요? 그거 너무 그냥 뭐 나 도인이도 얘기한 마당에 뭐 더 감출 거 있나요? 근데 뭐 되게 사소하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되게 창피했던 일이나 뭐 그때 뭐 좀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뭐 부부싸움 같은 거 하시면은 저는 한 번도 부모님 부부싸움 할 때 끼어든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냥 핑계를 대자면 어른들의 일이니까라고 약간 핑계를 댔던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만약에 끼어들면 저한테 피해가 오니까 뭐 부모님들 싸울 때는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커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어렸을 때 뭐 할 걸. 근데 그런 생각이 저한테 불쑥 들면 머리 아파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기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장기자랑한 게 정말 제가 잘 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단짠단짠이네요, 사실 진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그거는 정말 제 뒤에 칠판이 있었고 그 친구들 얼굴까지 다 기억나요.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떤 기억인데? 그때 저는 장기자랑 같은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그림인데 그림을 뭐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뭐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노래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굳어가는 표정. 마치 여기서 26마리의 개처럼 너무 생생해서. 한 명 한 명의 네, 얼굴이. 정말 달려오는 강아지가 잊고 싶어요. 근데 왜 굳은 거예요? 너무 노래를 못해서? 아니, 그리고 제가 난 그냥 너무 뜬금없이 불렀거든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노래 했는데 약간 애들이 진짜 할 줄 모르고 노래 했는데 나 진짜 했어요. 빨리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갑분싸를 만들고 나왔죠. 저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것도 되게 어릴 때 일인데요. 되게 흔하게 누구나 겪었을 수 있는 일인데 저 이제 길 건너에서 학교를 등교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에서 친구가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반갑게 인사를 막 했는데 그 친구가 좀 약간 난감해 했는데 뭐지? 이러고서 이렇게 뒤로 돌았는데 다른 친구한테 인사를 한 거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한 게 아니고 진짜 어렸을 때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게 약간 이것도 트라우마인지 누가 인사하면 주변을 먼저 살피고 나라고 확인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곤 합니다. 아니, 그 친구도 참 나빠요. 그냥 두 명 다 인사하면 해주면 되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약간 난감해한 표정이 네, 생각이 나네요. 인사는 진짜 그 눈 맞추고 인사하는 게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 제가 제 동생 졸업식장에 갔는데 그 교실에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같은 동생이 같은 반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손을 흔들고 웃었는데 내 동생이 그날 와가지고 누나가 내 친구 형한테 계속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그 형이 니네 누나 진짜 이상하다 그랬어. 진짜 내가. 오해하셨네. 참, 네. 잊고 싶은 기억이네. 근데 또 저도 막 되게 미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과외를 하나 했었는데 어쩌다 제가 과외를 더 하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계속 그냥 애를 좀 봐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매몰찬 성격이 아닌데 왜 그때는 더 못하겠다고 딱 뭐고 그렇게 바쁘게 있었어요. 예. 그게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고 아직도 갑자기 그 친구 이름까지 생각나네. 잊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어느 날 하루는 한 끼도 못 먹는 스케줄인 그런 해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를 먹을 시간이 없는. 그래서 아마 못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 성격 같으면 그래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뭔가 죄송하다 하고 싶고 시간 되돌리면 이럴 수 있으면 다시 그냥 그거를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쁜 기억이 있어요. 진짜 너무 그 친구 잘 됐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 저도 이것도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친구가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다시 솔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여자친구랑 사귈 때 싸움을 엄청 많이 했던 친구인데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이제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막 저랑 술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술을 길게 먹어보면 결국 요지는 그 친구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헤어진 지 오래됐고 다시 또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 친구랑 다시 만나면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약간 이렇게 해서 결국엔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고 또 한동안은 잘 만나다가 이제 또 나중에 싸우는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싸웠던 감정에서 했던 말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막 똑같이 행동을 하고 이러길래 나중에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걸 막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다시 사실 돌아가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감정과 상황이 둘 다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건데 헤어지고 나서는 상황은 계속 기억이 남는데 사람은 감정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실 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하면 진짜 잘해.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상황이 또 벌어지면 감정도 고스란히 또 소환이 되니까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이 참 신기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친 이 이데올로기나 집단 의식에 관한 건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에는 네, 좀 이 얘기가 좀 클 것 같아서 3부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저희도 스물 돌린다고 이 애니메이션 얘기했다가 개인 꿈 얘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꿈이나 지난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잘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정리할 생각은 정리하시고 못다한 사과가 있으시면 사과하시고 과거를 또 잘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벌떡 일어난 얘기는 진짜 못 잊을 것 같네요. 네, 잠시 후 3부 전쟁이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아리 폴만 감독이 얘기를 했던 그 문구로 3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